일단은 봅시다. 원스텝에서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좀 있는 문제나 좀 알아보고요. (452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볼게요. 이거 학교 시험에서 잘 나오죠? 452번. 자, 프린트 받은 학생은 없을 거예요. 452번이. 500원짜리 동전 2개, 100원짜리 동전 4개, 그리고 50원짜리 동전 2개. 요걸 가지고 물어봤을 때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요거 가지고 장난질은 잘 안 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요.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이건 뻔한 얘기인데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불의 경우의 수, 지불 경우의 수하고 금액 경우의 수는 두 개를 딱 구분할 수 있어요. 그죠? 일단 첫 번째, 지불하는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낸다 하더라도 100원짜리 10개 내는 거하고 1,000원짜리 1개 내는 거하고 같은 경우로 봐요? 다른 경우로 봐요? 그건 다른 경우로 봐요. 그죠? 10,000원 결제하는데 10원짜리 1,000개 알바 직원 얼굴에다 집어 던지는 거하고요, 10,000원짜리 정중하게 내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지불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니까 지불 경우의 수는 아마 이거 대부분 알 거예요. 일부 또는 전부라고 그랬기 때문에 50원의 입장에서 500원의 입장에서 500원을 내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두 개 있으니까 선생님, 세 개. 세 개냐? 그러면 세 개? 세 개 낼 수 있고, 물론 뭐 다른 거랑 섞어서 낼 건데 세 개 낼 수 있고, 두 개 낼 수도 있고, 한 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500원의 쓰임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100원도 이렇게, 50원도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막 이거 막 섞어가지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겠다 이거죠. 그죠? 조합을 해서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요 더하기 1이 붙은 게 각각 다 안 내고, 뭐 안 내면 뭐 딴 걸 내도 되는 거니까, 그치? 이거는 안 쓰더라도 여기서 뭐 쓸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두 개 안 쓰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낼 수 있는 거고,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안 쓰고 얘도 안 쓰고 동시에 셋 다 안 써버리는 경우는 지불이 안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나는 어떻게 한다? 그거 하나는 빼죠. 이거는 아마 많이 익숙들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를 좀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요게 그대로 답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선생님, 왜 439번 같은 거는 직접 다 해봐야 돼요? 금액의 경우의 수 따져볼게요. 금액의 경우의 수. 웃으라고 한 거야. 개그한 거야. 이따가 질문 받을 거야. 씹혔다고 얼굴 표정 변하지 말아요. 요거 먼저 좀 하려고요. 요거 먼저 좀. 금액의 경우의 수를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문제집에서 이 금액의 경우의 수가 설명이 되게 긴 걸로 알고 있어요. 볼게요. 금액 경우의 수는 뭐 어떻게 냈느냐? 그거는 우리가 안 따지는 거죠. 그거 되게 단순한 거죠. 그죠? 50원. 그죠? 가능하죠? 그죠? 100원. 가능합니까? 150원.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쉬워요, 생각보다. 지금 10원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최저 단위가 얼마입니까, 지금? 50원이죠, 그렇죠? 그럼 50원 입장에서 빠짐없이 하는 거면 50원, 100원, 150원, 200원, 250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이거 한 번만 대답을 해줘볼래요? 세는 건 니네가 세봐. 50원, 100원, 150원, 200원, 250원, 300원, 350원, 400원, 500원 뭐 이렇게 쭉 나갈 때 끊기지 않고 어디까지 나갈 수 있죠? 이건 각자 따져야 돼요. 2천.
일단은 이렇게 물어볼게요. 50원부터 1000원까지 끊김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얼마에서 끊기죠? 60원, 100원 다음에 기대요. 150원 지불이 안 된다고요? 여기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 하면 되는데. 아, 자, 다시 여기 집중하세요. 여기 집중하세요. 다시 물을게요. 50원부터 1000원까지 끊김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걸 못하면 그 긴 설명을 외워서 풀어야 돼요. 끊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없을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끊김이 있다라고 하면 100원짜리가 몇 개였으면 끊겼을까? 100원짜리가 3개였으면 끊겼을 거예요. 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내지는 50원짜리가 몇 개였으면 끊겼을 것이다. 그러면 진짜 물어볼게요. 50원짜리가 1개였으면 진짜 끊겼을까요? 내 생각엔 좀 다른데? 안 끊겨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이해해야 돼. 여기 500원이 있고 100원이 있으면 요거 몇 개 있어야지 500원짜리 하나가 돼요. 5개가 있어야지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액의 수는 이어지거든. 그치? 근데 주의해야 될 게 5개가 아니라 1개 모자른 몇 개라도 끊기지가 않는다. 4개라도 끊기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400원 다음에 얼마예요? 500원이죠. 그쵸? 그럼 100원짜리가 5개 있어도 5개 내거나 500원짜리 하나에서 500원이 되지만 이렇게 된 상황에서 400원 다음에 500원 내려면 얘가 대신 들어오는 거거든. 금액의 수만 따지면 되는 거거든. 내 말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문제를 좀 다양하게 설명을 해보기 위해서 이 숫자를 갖다가 바꿀 테니까 알아서들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50원 단위로 쭉쭉쭉 100원, 150원, 200원, 250원 하면서 쭉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토탈 합은 400원이잖아요. 그죠? 50원서부터 400원까지는 끊김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죠? 근데 500원 단위에서 100원 단위로 올라가는 데는 끊김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쵸? 100원짜리가 몇 개 모자르기 때문에 1개 모자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어차피 50원서부터 400원까지는 끊김이 없으니까 요거를 다 요걸로 환전을 해버려요. 50원짜리로. 이거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거 50원짜리, 100원짜리 3개면 50원짜리 몇 개 있는 거니까 50원짜리 6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거 전체는 50원짜리 몇 개로 보면 되는 거예요? 8개로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의 수는 이렇게 있으나 50원짜리 8개 있으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거 딱 지워버리고 50원짜리 6개 하고 요거 얘네는요, 아까 여기서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막혔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 따로따로 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인제서야 이거랑 이거는 푸는 방법이 같아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금액의 경우를 수를 구해라.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7 곱하기 4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답 내면 된다 이거예요. 문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예. 이거를 갖다가 말로 쓰려면 더럽게 길어지고 그걸 글로 보려면 도대체 뭔 소리지? 뭐 쓰는 사람은 나름대로 신경 되게 써가지고 썼겠지만 알아보기야 내가 봐도 뭔 소리인지 가끔 못 알아듣겠더라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다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요거 100원짜리 몇 개인 거죠? 100원짜리 경우의 수가 이래. 거봐, 니들도 내신 좀 이해되지? 미분적 푸는 줄 알았는데 더하기 빼기가 헷갈린다니까. 100원짜리 15개죠. 그쵸? 그럼 이렇게는 100원짜리 몇 개예요? 19개죠. 그쵸? 그럼 100원짜리 19개면 50원짜리 몇 개예요? 38개죠. 그럼 여기 전부 50원짜리 몇 개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40개죠. 그쵸? 그러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그냥 40까지예요. 50원짜리 하나 낼래, 2개 낼래, 3개 낼래, 5개 낼래, 6개 낼래 쭉 해가지고 이거 토탈 값까지 그냥 50원짜리로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자,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환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일단 포인트예요. 근데 솔직히 여기 4개면 이거 환전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쵸? 근데 5개보다 하나 낮아도 호환이 돼요. 끊기지가 않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여기가 2개여야 100원짜리 하나가 되는데 1개가 모자라도 50원, 100원, 150원, 200원 나가는 데는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환전이 되면은 뭉텅이로 여기서 끊겼어.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걸로 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의미가 없는 게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그냥 다 50원짜리 아까 40개라고 그랬나? 그걸 내는 거하고 똑같게 돼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실전 문제로 나가게 되면 여기 이제 스텝 2 정도에서는 그게 나올 건데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그 포인트를 찾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아까 몇 번 물어본 거예요? 439번. 439번이요? 질문이 뭐예요? 다 세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맨날 공부했어.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곱하기 같은 거 푸는 거 맨날 공부했어. 원소의 합이 4가 되는 게 몇 개죠?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 되는 부분 집합.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문제 원상에서 그냥 써볼게요. 439번 문제는 일단은 전체 집합격으로 주어진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의 부분 집합을 생각해주고 그 부분 집합이 일단은 원소가 2개 이상이 되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원소의 총합이 4가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달라고 돼 있고 원소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 요구사항이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죠? 단순해요. 네. 원소 합이 4가 되는 거?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또는이라는 거는 보통은 이 경우하고 이 경우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만약 동시만족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거 한번 빼주잖아요. 그쵸? 그러면 길게 설명할 필요 없죠. 하나만 생각해 보면 되죠. 원소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를 곱하기나 다른 걸로 이용할 방법이 있나요? 나는 그걸 물어본 거예요, 거꾸로. 있겠어요? 아니요. 없어요. 원소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도 뭐 따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제는 이걸 물어본 사람의 심정은 이해가 가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2개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2개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걸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결국 이 문제죠, 그렇죠? 네. 수학 문제 풀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뭐 중학교 도형 문제를 푸는데 그냥 팔짱 딱 끼고 그림만 이렇게 하염없이 쳐다보는 애들 답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죽어도 안 나와요. 함수나 방정식 문제도 그러고 있으면 답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뭘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경우의 수에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경우의 수에서는 정식 용어는 아닌데 나는 그냥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거 샘플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노가다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해당되는 거를 몇 개 써보는 거예요.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그러다가 노가다가 마감이 되면 그냥 그걸로 답 써버리면 되는 건데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으면은 아이디어를 내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쵸? 아이디어를 내려면 뭐가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함수의 규칙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규칙성 파악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일정 정도의 조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함수의 규칙성은 그래도 괜찮죠. 한 3개 내지 4개 정도 조사하면 규칙성 딱 나오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얼마나 조금 일반적이고 랜덤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도 오히려 더 강하게 이해가 될 수 있고요. 이걸 조사하고 인해가지고. 근데 이 경우는 이 경우 따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지? 4가 되는 경우는 그냥 딱 얼마밖에 없어요, 원소. 1, 3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10이 되는 경우는요? 그러니까 원소가 2개인 경우니까 2개 더해서 10 되는 경우 있나? 없죠, 그죠?
그러면 3개 해가지고 10 되는 경우는 좀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거하고 똑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노가다를 풀면 그건 가능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18 정도 나오는데 이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풀면 됩니까? 그러면 문제가 다른 문제예요. 전혀. 그럼 그건 노가다를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말을 정확하게 아직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안 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사실은.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했죠. 경우의 수는 살짝만 문제를 바꿔도 종류가 전혀 다른 문제가 돼버릴 수가 있다고.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스텝 1이라서 꼭 그렇다기보다는 뭐 여기서 끊겨 나와 있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다 더하면 얼마죠? 15죠? 그러면 제일 큰 거 하나 쓱 빼고 더하면 얼마죠? 10이죠? 그러면 여기서 합이 10이라는 거는 오히려 뭐 애매하게 합이 뭐 6이나 7 이러면 애매하겠지만 10이면 합의 거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숫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오히려 이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합이 15가 되는 경우하고 뭐 합이 뭐 12가 되는 경우 그런 걸 구해서 전체에서 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온갖 총출돌 다 하는 거야. 그래서 헤매는 거야. 헤매는 것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느냐? 전문 용어로는 여집합의 사건이라서 여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아이디어는 좋을 수 있어요, 그게. 그럼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는 뭔데? 전체 경우의 수가 이 문제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되게 애매해요, 솔직히. 그죠? 이도 저도 안 되죠? 결론은 노가다예요. 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이제 노가다 할 때는 이런 방법이 있기는 있죠. 합이 10이다 그러면 원소가 2개인 경우 누구 있나? 원소가 3개인 경우 누구 있나? 원소가 4개인 경우 누구 있나? 이쯤만 벌써 나와도 5개 중에서 원소 4개 뽑는다는 거는 내가 4개를 뽑을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뺄까를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 몇 개 안 되니까 아 요것만 빨리 돌려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다가 좀 고급지게 이렇게 썼지만 결국은 노가다인데 노가다도 급이 있다고. 다른 단원 같은 경우도 막 그냥 진짜 무식하게 막무식 푸는 애가 있고 조금 기술 부리는데 그것도 좀 무식하게 풀 줄 알아야지 스킬이 나오는 거란 말이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뭐 단원도 당연히 제목이 합의 법칙이니까 뭐 자연스럽게 노가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습니다. 그 경우의 수를 지금 이제 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내가 어차피 뭐 수업 시간에 언젠가 떠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문제를 갖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수록 이거는 일일이 조사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고민을 누구나 해요. 당연히 그건 나도 해요. 모의고사 어려운 문제 만나거나 그러면요. 근데 그 문제가 노가다든 노가다가 아니든 이게 기본이에요. 아 이런 문제 하나 있다고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x의 원소가 이렇게 있고요. y의 원소가 이거 숫자가 1, 2, 3, 4 하자. 여기는 뭐 이렇게까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이랬을 적에 x의 원소 xi에 대해서 x1과 x2가 만약에 크다면 그것의 함수값도 얘가 더 크게 되는 이러한 함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표정들 보니까 거의 잘 모르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네요. 경우의 수가 다른 단원보다 학습이 지금 조금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예요. 이건 문제집이랑 문제집이 개나 소나 다 있는 문제거든요. 그럼 끄떡끄떡한 사람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 정답 뭐예요? 정답이요? 네. 아니 문제 떡 쓰고 정답 말하라는 건 무슨 거야? 이게 정답이요? 그냥 이거예요. 왜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이런 게 예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딱 보자마자 그거다라는 거는 오히려 딱 외워놓고 오히려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지를 공부를 하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의 수를 공부를 할 때는 90%가 이거예요. 아니 이제 그래놓고 시험 대비할 적에 한 달 일적에는 이제 야금야금 외우면서 들어가는 거지. 이건 왜 이거냐면 시의 의미는 알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말 그대로 뭐예요? 그냥 여기 중에서 몇 개만 고르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개만 고르면 된다는 얘기라고. 근데 그걸 이해를 할 적에도 y의 원소를 4개를 실제로 그냥 아무렇게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골라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골랐다고 해보세요. 그럼 말 그대로 얘네 4개를 누구랑 연결시키겠다는 얘기예요? 1, 2, 3, 4, 여기가 4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4개를 고른 거예요.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게 x1, x2가 꼭 2개입니까? 여기 중에서 내가 2개를 이렇게 여러 가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누구를 2개를 본다 하더라도 1, 2, 3, 4는 당연히 순서가 있지 않나? 크기가?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예요? 큰 놈은 큰 놈끼리 작은 놈은 작은 놈끼리 연결을 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거는 원래 크기 순서가 있고 이것도 내가 아무리 개판으로 끊었다고 그래도 이것들끼리 당연히 크기 순서가 있을 거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1바, 2바, 3바, 4바끼리 빼내기만 하면 연결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라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빼내기만 하면 연결되는 거예요. 예, 뺐어요. 연결 한 가지입니다. 또 다른 것도 한번 빼보세요. 예, 연결 한 가지예요. 빼요. 연결 한 가지예요. 그러면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는 10개 중에서 4개 빼는 경우의 수하고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 그냥 십시사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모든 원소랑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모든 원소라고도 하고 아 옆에 이걸 안 써줬나? i는 1, 2, 3, 4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나오죠, 그죠? 아 이거 함수 개수인데 이거 안 써줘도 물론 뭐 문제는 친절하게 써주지만 빼고는 원소가 있으면 안 되지. 다 지정이 되죠. 대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공부를 할 적에는 일단은 뭐가 기본이 돼야 되냐면 노가다는 일단은 조금 배제를 하고 이런 거 먼저 하지라고 하는 거면은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겠는데 나도 니네를 갖다가 가르치기 전에 나도 그걸 했던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경우의 수 거꾸로 공부하는 거예요. 네. 많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걸 많이 해봐야 돼요. 자꾸 이걸 해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기 확통 선택할 사람이 없다 그랬죠? 그죠? 100% 없습니까? 거기 가면 이제 순열 조합도 중복 순열 중복 조합 한다고. 그러면 이거의 중요성이 더 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노가다 안 해본 사람은요, 이거 얘기가 안 돼요. 자, 어쨌든가 뭐 오늘은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계속 강조를 하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아씨, 자꾸 프린트 안 하는데 문제가 자꾸 보이지? 453번도 좀 볼까요? 453번. 이거는 내가 저기 앞에서 집합에서 풀어준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전체 집합 U가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있고 A가 B의 부분이 되고 B가 U의 부분이 된다. 이랬을 적에 순서상 A, B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요. 노가다로 조사하다가 누군가 친구에게 아니면 선생님이 한 3줄 만에 풀어서 그냥 휙 써버린다. 그럼 난 여기까지 뭐 했죠? 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노가다는요, 말 그대로 수학 경우의 수를 풀 적에 피땀 흘린 거하고 똑같아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믿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 문제도 사실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노가다를 해봐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게 최선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도 약간 모르는 사람은 좀 풀기가 어려운 문제 종류라고 해야 될까?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죠.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쵸? 그러면 분명히 이거의 순서상 개수인데 풀이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요. 자, 여기 1이라는 원소가 어딘가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몇 가지 경우의 수? 세 가지. 세 가지 경우의 수겠죠, 그쵸? 그러면 1이 어딘가를 들어갔어요. 그럼 2라는 원소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건 또 몇 가지 경우의 수죠? 세 가지. 그래서 이게 30제곱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먼저 풀어주는 이유는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자, 만약에 이 방법이 이 문제가 거의 변형 없이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외운 놈은 풀고 틀린 놈은 틀리겠죠, 그렇죠?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멍탱구리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는요 경우의 수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센 주어라고 풀었다? RPM 주어라고 풀었다? 그러면 집합하고 명제하고 함수는 애지간히 맞아요. 특히 합성함수 계산은 뭐 그놈이잖아요, 그죠? 근데 경우의 수는요 교묘하게 문제를 바꿔서 내요. 그래서 여기다 조건 하나 더 붙이면 이게 안 먹혀요. 그리고 이 문제의 정답이 이거다가 왜 그렇게 되는지는 내가 설명은 할 건데 사실은 설명 지금 다 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들겠죠. 왜요? 아니 나도 이 문제를 맨 처음 언제 만났더라.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나. 이게 기억이 나요. 내가 해설 봤더니만 그냥 1이 선택하고 2가 선택하고 그러므로 이거래. 얼마나 개빡쳤는데. 그래서 이걸 내가 검증을 해봤어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들고 갔더니만 나 이렇게 되는 건데 뭘 맞는 건데 왜냐고 물어봐. 맞는 거면 맞는 거지. 아이 그 학생한테 꼭 대답을 꼭 그렇게 해줘야 속이 시원한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가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제 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얼마예요? 이거 내가 알기로 대충 47,000원 그렇게 돼요. 에이씨. 이거를 요렇게 한다 하더라도 3의 몇 제곱이 됩니까? 81에서 되게 많죠 이것도. 그쵸? 근데 요렇게 해놓으면 어느 정도 여기 지워버렸네. 샘플링을 몇 개 써볼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몇 개의 샘플링을 쓰면은 뭐 여기다가 1, 2, 3, 4를 균일하게 넣는 노가다도 니들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1, 2, 3, 4 이렇게 넣는 것도 해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렇게 해보면은 결국은 여기에 원소가 안 잡힌다는 얘기는 이 경우로 1, 2, 3, 4 하면 A, B가 어떤 경우까지 들어가 버려요? 같은 경우까지 들어가 버리죠. 그럼 부분 집합되는 경우도 조사가 됐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랜덤하게 조사를 해보면 느낌이 조금 다르게 와요. 그래서 100% 증명까지 하려면 이 풀이는 되게 까다로워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수원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보통 일 아니라고. 근데 왜 애들이 공부를 증명 스타일로 공부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냐고. 문제 자체가 그걸 허락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거일 수밖에 없을 그거밖에 안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이 문제는 그렇게 외워주면 돼요. 그리고 요게 조금 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가 약간 되면은 그렇다고 이게 답은 아니겠지만 이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평상시에 조금 노가다해서 조사를 해본 게 본인한테 도움이 크게 됩니다. 이게. 자, 경우의 수는 내가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하면서도 계속 중간중간에 누구누구들이 그랬는데 지금 기억은 나지만 경우의 수 짜증나요.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이 몇몇이 있었거든. 그래서 여기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렸어. 해주고 싶은 얘기를 다 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여간 뭐 하나만 중요하게 생각해라. 노가다의 중요성을 생각을 해라. 근데 노가다를 적어놓고서 그냥 무의미하게 노가다만 하는 사람은 또한 발전이 없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차이가 크게 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 자리 차지하고 여기 들어가면은 그때마다 여기 A라는 집합도 잡히고 B라는 집합도 잡히고 뭐 그거 여집합도 잡히고 잡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때마다 뭐가 나오겠죠? 근데 이걸 다 쓰라고 말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문제에서 이거의 개수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뭐라고 할까? 이거의 개수를 말하세요. 그래도 답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말 알겠습니까? 답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또 조금 헷갈려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많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로 한번 찢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A 누가 쫙, B 누가 쫙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A, B의 원소 정해지면 B의 요집합은 남는 게 들어가겠지 뭘. 그렇다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27개인데 27 여기가 1번 얘부터 27번 얘인데 이걸 적는다고 여기가 뭐 28, 30이 생기겠냐? 이해 내가 무슨 얘기인지? 여기다 정한 거 남는 거 쓰는 걸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붙으나 안 붙으나 개수는 똑같다는 거예요. 경우의 수 마인드입니다. 수학은요. 나도 뭐 원치 않는 수학과를 내가 갔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기하랑 큰 맥락은 뭐 수학이니까 같아. 아유, 그럼 교수들이나 그딴 소리 하는 거지. 경우의 수는 통계 경우의 수 쪽이고요. 기하는 지오메트리 기하학이고요. 여러분들 뭐 함수, 방정식, 문자 이거는 대수라 그래요. 대수학. 분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공부하기가 당연히 힘들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해보고 고등학교 1학년 때밖에 안 해봤으니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시간들이 있을 적에 요가다들 많이 해보세요. 자, 조금 오늘 워밍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워밍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좀 눈이 좀 뜨일 만한 문제로 한번 해볼까요? 121쪽으로 가서 내가 보기에는 459번이랑 461번이랑 똑같아 보이거든? 네? 똑같아 보이거든? 461번으로 해볼까? 100원, 500원, 1000원 이용해서 3,500원 내는 방법이 모두 몇 가지냐? 풀이를 아예 기억 못하는 사람은 시작을 못하는데 요거 정도는 시작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100원짜리 몇 개냐? 500원짜리 몇 개냐? 1000원짜리 몇 개냐? 그래서 이거 몇 개씩 해서 3,500원이냐? 35,000원이냐? 뭐 이거 만들 수 있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예요. 기회수 약분하면 뭐라고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 A 더하기 5B 더하기 10C는 35다 이거죠. 그쵸? 여기서 노가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푸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요. 노가다의 원칙 중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세 개를 그냥 막 나갑니까? 그게 아니라 뭐 하나를 기준으로 잡죠. 그쵸? 누구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왜 C를 기준으로 잡죠? 제일 큰 거. 그렇죠. 이걸로 기준 잡으면 C가 0일 때 되니 안 되니? 되네. 되네. 문제 읽어보니까. 그럼 뭐 0이 허락이 되는 문제가 있고 안 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닌가? 그럼 뭐 알아서도 파악하고. 그럼 C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몇 가지 케바케로 나눠서 푸는 거다. 네 가지 케바케로 나눠서 푸는 거야. 근데 어떤 용사가 나와서 선생님 제가 총대 매겠습니다. 제가 A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브라보 박수 쳐드릴게요. 뒤에 계속요. 케바케 몇 가지로 나옵니까? 0부터 35까지는 아닐 거야. 설마 여기 35니까 빵 나오니까 그지? 네. 근데 어쨌든 끔찍한 짓이죠. 개수의 절대값이 큰 걸로 잡아야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이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내가 케바케로 쪼개서 해야 될 적에 기준을 누구로 잡아야 되느냐가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중요해요. 뭐 그렇고요. 뭐 오히려 460번 야 근데 이걸 한번 물어보자. 460번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460번 2차 방정식 랄랄라가 적어도 하나의 정수회를 간다. 뭐라고 해? 방금 누가 뭐라 했대? 맞아요. 내가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아냐? 야 오늘 당분간 최소한 오늘 1시간은 아마 진짜 수학 강의는 강의인데 지금하고 좀 다른 느낌일 거야. 경우의 수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런 주제인데 네? 460번을 보면은요 애들이 경우의 수라는 부담감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나온 2차식의 조작 방법 자체를 갖다가 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학교 3학년만 돼도 2차식 나오면 뭐 할 생각부터 합니까? 당연히
인수분해할 생각부터 하는데 그 생각조차 못한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인수분해되면 생각보다 쉬울걸? 86에 48이냐? 뭐 어떻게 되는 거니? 6x-n 곱하기 8x-n은 0이 되는 거니까 근 x는 6분의 n 또는 뭐가 되는 거예요? 8분의 n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x라는 근이 정수해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x가 정수면은 뭐 요 n이나 요 n이나 이거 똑같은 건데 6의 배수가 되거나 또는 얼마의 배수가 된다. 8의 배수가 된다는 거죠. 여기 이유는 뭐 신나게 푸는 뭐 이거 푸는 거 솔직히 무슨 의미 있겠니? 경우의 수에는 그치? 예. 그러니까 이제 니들이 보기에 혹시 뭐 중학교 동생들이 있냐? 아니면 초등학교 동생들이 있냐? 그 중에서 혹시 내 동생이지만 참 수학 넌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늘어가고 답답한 친구들이 있으면 이럴 거야. 형 이거 몰라. 그거 이렇게 해봐. 아우 좀 더 가르쳐줘. 그래서 친절하게 다 가르쳐. 아 그거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형이식 다 세워준 거 풀어서 맞으면 아 동그라미. 이거 다음에 맞아요 못 맞아요? 못 맞는다고. 그러니까 물론 풀었으니까 답은 내야 되는데 여기까지 데려오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부터는 다 할 줄 알잖아요. 그죠? 6의 배수 몇 개인지 세고 8의 배수 몇 개인지 세고 6배수, 8배수, 0배수면 얼마입니까? 24의 배수 한 번 빼고 그거 다 한다니까 그거는. 응.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만약에 땅을 치고 후회하면 뭐 할 생각을 못했다고 봐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못하면 후회를 하겠죠.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별 볼 일은 없습니다. 여기 나온 것들은. 뭘 또 좀 풀어봐야 되나? 잠깐만요.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학원에서만 했으면 아직은 그런 말을 들어보는 사람이 여기 없어야 돼. 교란수나 교란수열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시험 대비는 나랑 안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학원 시스템을 내가 몰라가지고 한 달 뒤에는 나 무슨 수업을 주려나? 특강반장들에서 담임 많이 맡기려나? 모르겠는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교란수나 교란수열에 관한 문제를 만약에 그 용어를 입 밖에 내뱉잖아요. 그러면 빨리 와가지고 학원 시험 담당 담임 선생님이시겠네. 네. 빨리 신고를 하세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럼 그거에 아마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실 거예요. 뭐냐 하면 왜 그런 문제 있잖아요. A, B, C, D라는 애들이 각각 자기 배낭에 똑같이 스몰 A, B, C, D라고 써놓고 뭐 써놓지 않거든. 애들끼리 다 다른 가방인데 니꺼 이거 구분이 간다 치자고. 그러고 저쪽 항구탱이에다가 배낭을 냅둔 다음에 2시간 동안 연락에 축구한 다음에 아 집에 가야지 하고 배낭을 맸는데 그럼 집가 매는 애도 있고 딴에 매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네들이 돼지 사형제란 말이야. 바보들. 모두 다 남의 가방을 갖다가 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런 문제 본 적 있습니까? 이게 교란수열이에요.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요. 그걸 다 노가다로 풀었었는데 그게 일반항이 있기는 있어요. 이게 여기 몇 개가 보여서 467반하고 468번이 약간 그런 문제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얘네들은 특히 468번 같은 경우 468하고 466이구나 교란수열인데 순수 교란수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란수열 일반항을 쓸 수가 없어요. 아 얘는 도대체 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야? 아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떠들기 좋아해가지고 계속 떠들어서 그렇지 학교 선생님이 이런 걸 교란수열이라고 그래 이거 교란수라고 그래 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야 라고 학교 선생님들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 안 해주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면 학원 와가지고 담당 선생님한테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잘 알려주실 겁니다. 결론 466, 467, 468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초극혐하는 노가다 문제입니다. 네. 469번 문제 풀 줄 압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그냥 재미있게 푸는 문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림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또 내가 그림 그리다가 잘못